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중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지난 1월 4일 중국 증시가 급락한 이후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 이런 급락세 혹은 하락이 더 나타날 것이냐겠죠. 오늘은 그 가능성을 한번 엿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읽는 남자의 접근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가 급락했던 원인이 있을 텐데요. 그 원인이 만약에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이런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원인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중국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원인이 사라졌는지 아니면 계속 남아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국 증시가 지난 1월 4일에 급락했던 원인, 가장 큰 이유로 총 3가지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대주주 지분 매각 규제가 종료된다는 점, 여기에다가 위안화 약세까지. 자, 오늘 앞에 있는 이 2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내일 같은 시간에 3번째 원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1월 4일 발표됐던 2015년 12월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를 보면 물론 전월치보다 좋지 못한 결과를 보였고 예상치보다도 나쁜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난 8월부터 제조업 PMI 지수는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게다가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부터 쭉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1월 4일에 급락했던 그 이유가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PMI 제조업 지표라고 볼 수는 조금은 어려운 것이죠. 2번째 이유는 바로 대주주의 지분 매각 규제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중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중국 금융당국에서는 상장사의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만약에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마구마구 매각하게 될 경우 증시의 급락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종료 시한이 바로 1월 8일까지였는데 중국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겁니다. 만약에 1월 8일이 돼서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시장에 마구마구 던지게 될 경우 중국 증시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미리 물량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바로 지난 4일 중국 증시가 급락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 증시가 급락하자 중국 금융당국에서는 그냥 눈뜨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중국 증감회에서는 새로운 조치가 나올 때까지 앞으로도 대주주는 지분 매각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죠. 그만큼 앞으로도 1월 8일이 지나도 대주주들은 여전히 지분 매각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즉, 증시 급락의 원인을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장의 악영향은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대주주들의 지분 매각을 금지시킬 수만은 없습니다. 천년만년 금지시킬 수만은 없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 대주주들도 자신들의 지분이 매각이 가능하게끔 규제가 풀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규제가 풀리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많은 불안 심리가 나타나면서 투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 급락은 지분 매각 때문이 아니라 만약에 대주주들이 매각을 할 경우에 증시가 하락할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안 요소가 나타나면 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국 증감회의의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어차피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시장 밖에서 거래를 한다. 즉, 만약에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을 해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량은 0.7%밖에 안 된다고 말이죠. 만약에 이런 사실들을 중국 투자자들도 익숙해지게 된다면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증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면 만약에 대주주의 지분 매각 규제가 풀리는 시점이 오더라도 중국 증시의 투매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 증시의 급락 원인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투매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까지 2가지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고 내일 같은 시간에는 위안화 약세 원인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락했던 중국 증시 또다시 급락할까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두 가지 이 급락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위안화 약세, 과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론적으로 이 위안화의 약세, 즉 우리가 평가 절하 혹은 가치 하락이라고 부르죠. 위안화의 가치 하락은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초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그 아파트의 값과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계속 보유해야 됩니다. 반대로 아파트의 값과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손해를 보기 전에 재빨리 물량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돈도 마찬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위안화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위안화의 가치가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을 이탈할 것이고 반대로 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이탈 속도도 감소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위안화는 더 떨어지게 될까요? 아니면 덜 떨어지게 될까요? 시장을 읽는 남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국 통화 가치의 하락은 자국 수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중국은 자국 수출 기업들을 위해서 위안화 약세를 꾸준히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 중국의 위안화는 미국의 달러화와 연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페그제라고 불렀었죠. 이렇게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작년 한 해 동안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달러화만 있는 것은 아니죠.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여러 개의 세계 주요 통화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달러와 연동이 되는 페그제를 폐지하기로 했고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달러가 앞으로 강세를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위안화 가치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더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중국에서 외국인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돈은 이런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돈을 발행한 국가가 발전을 하게 되면 그 돈의 가치도 함께 올라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위상은 점차 상승하고 있죠. 위안화의 가치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속도가 더 빠르냐 아니면 중국의 발전 속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위안화의 통화 가치 상승 속도가 더 빠르냐 이것이겠죠. 당장은 위안화 평가 절하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한 나라가 GDP 성장률 1%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1%씩 하루에도 오락가락할 수가 있죠. 또 오늘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내린 것은 중국 수출 기업 상황이 그만큼 좋지 못하다는 것을 반대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위안화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출 기업들이 더 좋지 못하다 보니까 위안화를 더 내린 것이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환율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소시에테 제네랄의 이 보도를 인용해서 소시에테 제네랄의 이 말을 인용해서 지금 현재 글로벌 투자자들은 위안화 가치 하락을 염두한 채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현재 중국 증시에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무섭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바로 위안화의 평가 절하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 절하는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중국 증시 급락의 원인이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